자,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에 썸네일을 왜 또 저렇게 자극적인 걸 너는 갖다 박아놨냐.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주말만 되면 공습 가능성이 나와가지고 괜히 사람들 쉬지를 못하게 만들었던 중동 사태의 이슈가 갑자기 오늘 또 터졌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제 진짜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는 건가. 그래서 중동 소식에 대해서는 휴전 가지고 서로 지금 밀당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뭐 휴전을 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지금 막 들어온 게 주말에 관심 못 받아서 아주 안달이 난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측에서 지금 서로 으르렁거리다가 결국 사고 쳤는데, 우선 이스라엘 쪽 언론에 따르면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빠르고 즉각적일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그럴 경우 레바논과 이란 주요 자산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맞서로 응대를 했습니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국방장관은 주말 긴급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이스라엘의 공격 옵션을 논의 중이라고 여기까지 나왔어요. 아니 근데 이 정도면 휴전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지금 애가 다른 거는 대선 앞둔 미국하고 워싱턴이고, 어제 바이든이 네타냐후한테 전화해가지고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 철수를 요청했다는데 바로 오늘 네타냐후가 비상회의 소집해가지고 공격 계획을 세웠다니까. 그러다가 방금 지금 터진 게 뭐냐면은 현재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서 미사일 배치를 끝마쳤다고, 곧 이스라엘로 미사일 로켓 드론을 발사하는데 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도가 먼저 나오자마자 바로 이스라엘이 앉아서 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 들어간다고 방금 레바논의 에어 스트라이크, 즉 폭격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참 진짜 네타냐후가 이상해 보이는 거는 진짜 저뿐인가요? 계속 보복 얘기하다가 이제는 아예 맞기도 전에 무슨 선보복 후 피해도 아니고 그냥 미사일 배치 소식 보자마자 먼저 가서 때려버리는데, 이거 진짜로 휴전할 의사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이것도 괜히 내일 우리 개장 직전에 또 뭔 일 터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카멜라 해리스는 평소 이제 네타냐후를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래도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그냥 개무시할 수만은 없으니까 팔레스타인 자치구의 자의적 결의를 보장해 주면서 이스라엘이 종전을 추진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네타냐후가 양보해라,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이익 방어를 위해서는 이란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액션도 가능하다, 이렇게 또 이제 이스라엘을 이례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핵을 가졌기 때문에 중동에서 사고 치면 이게 미국한테까지 뭐 쉽게 말하면 미국의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어서 이란이 움직이면 미국도 움직인다, 뭐 이런 소리죠. 이 말은 이스라엘 진짜 그 이란 건드리면은 니네는 미국 건드리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네타냐후한테 사실 경고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한 이란의 반응은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가 이스라엘이 자기네 지도자 하니예를 그 암살한 데 대한 보복을 기다리는 이란 국민들에게 곧 굿뉴스, 즉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네요. 참, 그리고 지난주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흥행에 성공하면서 마감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카멜라 해리스가 마침내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코노미스트지는 카멜라 해리스의 흥행 요인 중에 제일 큰 거 두 가지는 그녀가 바이든이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바이든의 정책 플랫폼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바이든 재선급의 정책적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진짜 존재감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남은 숙제는 그 카멜라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기는 카드라는 것 외에 본인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된다. 그게 정해지면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그 계속 회피만 했던 인터뷰나 트럼프와의 TV 토론에도 나설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지가 전망을 합니다. 참, 아니 바이든도 바지 대통령이라고 그런 얘기 진짜 많았는데 이 해리스도 또 바지 컨셉인가요? 그럼 도대체 그 바지 속에 팬티든 음모론이든 그 실체는 도대체 뭐냐고. 자, 그 와중에 워싱턴 소식 하나 더 보면은, 예전 우리 대선에서 이인재 형님 역할을 자처하고 있던 미국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드디어 트럼프 지지 선언과 함께 대선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이거 지난주 내일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 근데 약간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친환경 옹호론자라는 점에서 트럼프 내각에 참여할 경우 IRA를 비롯해서 우리 K2차전지, 태양광 이런 업종에 좀 안도감을 제공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 양반이 또 친환경이면서 원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신경이 쓰이죠. 하여튼 주말 베팅 사이트에서 트럼프 당선 확률은 이번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지지 선언에 힘입어서 다시 V자 반등 나오면서 카멜라 해리스랑 거의 동률이 됐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과반 의석 가능성은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트럼프 얘기 나온 김에 수혜주로 이 K조선 쪽에서 한화오션, 여기를 노무라증권이 두 가지 모멘텀으로
신규 주문 회복 그리고 강력한 방위산업 파이프라인 이렇게 들어가지고 기존 목표가 18,000원을 이번에 36,000원으로 2배로 더블로 올렸고 투자 의견도 기존 매도에서 이번에 매수로 역시 더블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러면서 올해 한화 오션 매출은 10조 2천억 원으로 전년비 37.2% 증가해서 영업이익 1,990억으로 드디어 흑자 전환이 올해 일어날 것으로. 이어서 삼성전기에 대해서 UBS가 3분기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여기에 ASP 즉 평균 판매가가 전년비 3% 상승하면서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연간 상승 전망이라고 제시하면서 목표가 20만 원의 투자 의견 매수로 콜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난 7월 상장한 새내기주 시프트업에 대해서 JP모간이 이제 커버리지를 드셔 게시했는데 우리는 경영진의 강력한 멀티게임 IP 실행 실적과 100% 적중률, 다양한 장르, 플랫폼, 시장에 걸친 글로벌 진출 가속화 속도, 여기는 니케의 서브컬처, 모바일, 아시아 시장 중심, 그리고 스텔라 블레이드의 액션, 콘솔, 서구 시장 중심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시프트업 목표가 85,000원의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로 첫 투자 의견하고 목표가를 콜했습니다. 정말 게임의 깨자도 모르는 저 입장에서는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급의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생명, 우리 그 K보험사 탑픽으로 외국계에서 꼽는 종목인데 JP모간이 보험 수익 증가랑 투자 수익 증가라는 쌍두마차가 견인한다. 그래서 여기다 배당 증액 가능성까지 더해질 경우 목표가 14만 원의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로 콜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JP모간 또 이어서 클래시스 7월 본사 지역의 기기 및 소모품 수출 총액이 1,030만 달러로 전년비 29%, 전월비에도 10% 증가를 기록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기기 수출은 700만 달러로 급증하면서 전년 대비 60%, 전월 대비 31% 증가했지만 이 소모품 수출은 340만 달러에 그쳐가지고 전년 대비 9% 감소, 전월 대비 18% 줄었다. 기기 부문에서는 브라질이 전년 대비 120%? 아니 브라질 사람들 그냥 몸 피부가 다 탱탱 올록볼록인데 이런 것까지 필요한가? 하여튼 그리고 전월 대비해도 62% 증가를 하면서 브라질에서 대박 났고, 그 다음에 태국이 전년비 25%, 전월비 439% 증가하면서 역사적 고점을 테스트했다. 이게 피부가 컬러드 된 사람일수록 이게 좀 인기가 많나? 클래시스가? 하여튼 그래서 목표가 62,000원의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또 이제 마지막에 나와줘야 되는 외국계 리포트의 어떤 특성상 이 JP모간이 K방산 보고서를 냈는데 올해만 K방산 업종 상승률이 78% 지금까지 올라서 이제 코스피가 보합인 거에 비하면 완전히 아웃퍼폼 하고 있는데 올해 K방산 업종이 여기서 추가로 20에서 30% 상승할 여력이 아직도 남았다라고. 그래서 K방산 기업들의 수출 매출 비중이 2020년 5에서 18%에서 2025년에는 30에서 50%대로 거의 3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 이게 호재인 이유는 수출이 국내 수주보다 최소 10% 이상 마진이 높은데 이걸 통해서 K방산 업종 영업이익이 2023년에서 2025년 연평균 51%씩 성장을 할 것으로. 그래서 K방산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다각화된 성장 프로필과 가장 강력한 수주 프로필을 가진 JP모건의 최우선 추천 종목으로 꼽고, 그래서 이제 K방산 선호도 순위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이 한국항공우주랑 LIG 넥스원이 동급, 그 다음이 현대 로템 이런 순서. 그래서 이제 투자 의견은 전부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고요. 목표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8만 원, 한국항공우주 7만 원, LIG 넥스원 25만 원, 현대 로템 6만 5천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이 소중한 분들께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심지어 이번 추석 때 저는 쉬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 빠짐없이 내일 뉴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말 8월은 날씨처럼 지치지 않을 수가 없는, 진짜 그것도 있지만 이벤트들이 정말 미친 듯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번 주는 또 수요일에 그 엔비디아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분기 TSMC 실적이 일단 너무 좋았다는 게 힌트인데 이제 또 엔비디아 실적도 그만큼 기대치는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또 한번 난리 부르스를 앞두고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 전에 또 외국인들의 조울증 증세가 심화될 우려가 있죠.
그 다음에 바로 내일 이제 우리가 엔캐리 관련해서 한번 지난번에 뒤었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넘길 수가 없는데 바로 고노다로 현 디지털 상이 차기 일본 총리 출마 선언을 내일 한다고 그래요. 요분 얼굴 보면 아시겠죠? 전형적인 그 일본 그 꼰대 아저씨처럼 생겼는데 예전에 우리 노제팬 그 당시에 한국 카메라 기자들한테 너 캐논이고 니콘이지 이렇게 그 조롱했던 그 인물로 이제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데 아니 근데 저는 카메라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나라 삼성 카메라도 나오는데 니콘 캐논하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니면 그냥 사진 하면 니콘 캐논이라서 약간 장비 부심으로 그냥 일본 거를 계속 쓰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면 왜 도대체 그런 그 이중적인 책잡힐 짓을 해서 망신을 당하고 앉아있냐고요.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외교상이었다가 그 뒤로 방위상 뭐 하여튼 장관직만 한 5번을 지금 돌려가면서 하는 이 고노다로가 이제 전 정부 우리 강경화 외무장관하고는 상당히 또 둘이 가까웠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근데 저는 참 개인적으로 이 노제팬에 대해서는 노제팬도 어떤 할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적어도 언론계, 가요계, 방송계 이런 사람들은 그 노제팬을 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봐요. 80년대, 90년대 국내 예능 프로, CF, 그리고 가요 전부 일본 다 따라했는데 그렇게 그때 돈 왕창 땡겨가지고 지금 그걸로 다 임원으로 승진했고 또 그때 번 광고비가 지금 K컬처의 어떤 원료가 됐는데 이제 와서 그걸 또 부정한다고? 아니 제가 어릴 때 그 뭐 누나가 저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2명이나 있다 보니까 이제 형 누나들한테 이런 거 많이 뭐 어깨 너머로 보고 들은 게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J-팝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그때 뭐 구아따 밴드, 튜브 이런 거 이제 아마 앞으로 AI가 활성화되면 이제 더 많이 잡아낼 텐데 우리나라 90년대 가요에서 안 갖다 베낀 노래를 찾는 게 더 힘들 정도야. 그런 튜브 구아따는. 오늘도 아까 한강 산책하면서 들었던 튜브 1집 그 비치 타임 아오이나 그 앨범은 진짜 1번 곡부터 그 김원선 누님 그 토요일 오후 뭐 그거 있잖아. 그거하고 똑같고 하여간 첫 번째 곡부터 마지막 곡까지 아예 앨범 전곡을 다 베꼈더라고. 아니 물론 그 일본 애들도 시티팝이니 이런 거 다 서양 애들 거 베낀 거지. 근데 걔네들은 적어도 노 EU, 노 양키 이런 거 안 하잖아. 하여튼 그 와중에 좀 사이다는 또 뭐냐면은 요즘은 걔네들이 우리 걸 베끼더라고. 아니 쇼 음악 중심 무대 디자인하고 막 그 거기 나오는 하여튼 이거 다 똑같이 따라해 일본 애들이. 근데 사실 방송도 그래. 예전에는 이제 일본 문화가 개방되기 전이니까 방송사들이 이제 가을 개편할 때 되면은 PD들이 저기 이제 출장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결제를 올려. 그럼 국장이 보고서 야 임마 뭐 일본까지 가서 임마 4박 5일이야 임마 3박 4일로 끊어. 이렇게 해서 바로 일본으로 출장 가. 그럼 이제 도쿄 시내 호텔방 잡고 하루 종일 PD랑 조연출이랑 술 먹고 뭐 먹으면서 하여튼 텔레비만 보는 거야. 한 3일 동안. 그러다 이제 재밌는 거 있으면 수첩에 적어갖고 와서 똑같이 만드는 거지 여기서. 그게 바로 공중파의 가을 개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몰래카메라고 6시 내 고향이고 또 그 좋은 세상 만들기였죠 그 제목이. 우리 이제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님들 모셔다가 이제 퀴즈 문제 냈는데 거기서 기발한답 나오면 사람들 빵 터지고 막 이러잖아. 이게 다 일본 거 베낀 거야. 그 다음에 아침 정보 프로도 보면 항상 일본이 한 20년 전부터 꼭 보면 외국인 몇 명이 섞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 일본 사람보다 말을 더 잘해가지고 막 그러면 되게 신기하고 재밌잖아. 그래 그런 포인트 이거 지금 우리가 똑같이 따라하잖아. 이런 거 말하면 또 저 새끼 일봉이라고 매국노라고 저한테 그럴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저는 반대로 오히려 국뽕입니다. 태어나서 나는 유니클로를 단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 온리 탑10 그 신성 통상 옷만 입고 그 다음에 일본 여행은 솔직히 가봤는데 거기서 정말 내가 먹고 마시고 그런 거 말고 거기서 나는 양말 한 장 모찌 하나 양갱 하나 여기 사온 적이 없어. 그냥 그 흔한 오타이산 카페진도 나는 안 먹어. 아예 집에 갖다 놓지도 않아. 국산이 안 와. 왜? 국산이 대체제가 아예 없으면 모르겠는데 요즘은 다 있잖아.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거 쓰면 되는데 왜 일본 거 써? 난 안 쓴다고. 그래서 이제 앞에 카메라 얘기도 했지만 왜 나처럼 무조건 국산 쓰는 사람까지도 뭐 내로남불이니 그런 걸로 저 고노다로 같은 인간한테 시비를 털리게 만드냐고. 아 우리 집은 소니, 도시바 이런 전자제품도 거의 사본 적이 없어. 웬만하면 다 삼성이야. 우리 엄마 아빠 삼성 사내 커플 출신이라 그런지 하여튼 저는 일제에도 안 쓰지만 그렇다고 또 노제팬도 안 해요. 왜? 한국과 일본의 역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과 일본의 역사는 도저히 청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노제팬 하면은 걔네들이 또 뭐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또 다다카이를 또 걸어와. 그럼 우리가 또 백제 때 인마 유물하고 문자 도자기 이런 거 다 여기서 간 거라고 이 따라쟁이 놈들하고 그러면 끝이 없어. 그럼 이제 중국은 병자호란 때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했냐고. 그리고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현실 중국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데. 그다음에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방중했을 때 카메라 기자들 중국에서 저 터진 거 이거 왜 사과 안 해? 그리고 또 그건 왜 항의 안 하고 왜 안 따지냐고. 그놈의 그냥 시진핑 방안만 그냥 허구한 날 달 보고 개짓듯이 계속 그러고만 있어. 하여간 고노다로 이제 이 인간이 아직 차기 총리직 후보자 여론조사에서는 뭐 2, 3등 정도 나오는데 이게 또 이제 극우 성향인데다가 자민당 지지자들이 여기 또 결합을 할 경우에 혹시라도 이제 차기 총리 후보로서 이제 와일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의 약간 매운맛 격으로 통하는 사람인데 얼마 전 인터뷰에서 BOJ에다가 금리 인상을 촉구합니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아니 현재 우리로 치면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왜 한국은행에다가 금리 인상을 하라고 압박하고 협박하냐고 또 욕을 많이 처먹었어요. 하여튼 일본 이런 극우들의 마인드는 어쨌든 그냥 일본 관련된 거는 모든 게 다시 예전 1차 대전 수준으로 이제 힘을 키워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중에서 뭐 자위대 국방력은 물론이고 이제 또 하나가 바로 일본 화폐 엔고도 선호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도 이제 기축통화 지정된 지 100년 넘으면서 많이 노쇠를 했고 또 이제 미국 정부 부채도 많고 그다음에 중국 위안화의 경우는 달러화 패권에 도전을 하다가 최근에 경기 둔화 때문에 또는 이제 그동안 파악도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위안화 찍어 돌려가지고 지금 맛이 가기 직전인데 이때를 기다렸다 하면서 엔고를 드라이브 거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전형적인 이거 일수사채 운영 방식이죠. 처음에는 싼 이자, 뭐 나중에 이자는 줘도 됩니다. 뭐 사실은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이거의 원조가 뭐 일본식 사채지 뭐. 그렇게 해서 돈 많이 여기저기 풀어놨다가 거의 이제 생활의 일부 정도로 완전히 녹아들고 나면 그때 이제 슬슬 이자를 올리면서 막 태우는 거지. 그럼 작년에 우리 정부가 발행했던 일명 사무라이 본드, 그 엔화 표시 채권부터 엔화 외평채 이런 거. 그 다음에 현재 제1금융권 은행부터 증권사 그리고 무슨 캐피탈 대부업체 이런 데서 왕창 차입해 놓은 또 그 사무라이 본드랑 엔화 유동성 이런 데 이자가 올라가면서 이제 비용 증가로 또 우리가 타격을 입는 거죠. 자, 당장 내일 월요일 8월 26일은 빅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6개 대형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 요 발표입니다. 현재로서는 6개 그 분야 중에서 양자기술, 백신, AI, 반도체 파운드리 그리고 우주산업이 선정될 걸로 예상되고 나머지 1개 요게 이제 내일 깜짝 발표인데 우선 이제 지난주에 양자기술 예타 면제 소식 한번 나왔을 때 관련주들 급등했었으니까 이거 6개 분야도 내일 발표 나면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죠. 이어서 내일 정부 발표 하나 또 나올 게 호주에서 그린 수소 사업 공동개발 협약 체결 이건데요. 제목이 곧 증시 테마죠. 그 다음 내일 보도자료가 농식품부 스마트 축산 패키지 모델 보급으로 축산 현장 문제 해소에 박차. 제목이 요건데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은 주제이기도 하고 이제 추석 선물 관련해서도 스마트 축산으로 키운 제품들이 뭔가 이제 부가가치도 높죠. 그 다음 내일 이제 증시 일정은 미래에셋 비전 스펙 7호 수요 예측. 이거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건데, 근데 참 이제 진짜 추석 연휴가 가까워졌다고 느끼는 게 이미 이제 이번 주부터 수요 예측이나 공모청약 같은 게 거의 씨가 말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추석 연휴 앞두고는 당연히 증시에서도 수급적으로 빠지는 돈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제 귀신같이 증권 업계에서 더 잘하는 거죠. 이어서 내일 월요일 밤에 미국에서는 내구 제조분 7월분하고 달라스 여는 제조업 지수 8월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바로 환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월요일장 끝나고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에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 실적이 나오는데 K 관련주는 뭐 야놀자 정도.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는 정말 주말에도 이 무더위 때문에 오히려 더 늘어지고 사람이 좀 휘지네요. 앞에 말씀드린 잭슨홀 같은 날씨, 우리도 추석 때쯤이면 이제 만날 수가 있겠죠. 자, 저는 내일 월요일 저녁 아예 일주일치 내일 뉴스를 미리 전해드리는 한주 뉴스 미리 보기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